제가 잘 아는 이 또 자동차로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기대해야 될지, 예, 어떤 시나리오가 좀 예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현 원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런저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자동차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신 우리 현 원장님한테, 현 박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요번에 보니까 월요일 날 신문에들 많이 보도됐는데, 도요타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정의선 회장하고 같이 뭐 자동차에서 내리고 이러는 뭐 퍼포먼스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저거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회사하고 3등 하는 회사 회장이 저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도요타 회장님의 방문의 의미, 이거를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전 세계 1위 메이커인 아키오 도요타 회장과 그다음에 우리 정의선 회장이 모터스포츠라는 그런 이벤트에서 만났는데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이거는 사실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요. 네. 이 협력을 왜 하느냐라는 거는 네. 경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아, 누구하고 경쟁하느냐?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래 자동차를 누가 주도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세력이 세 가지인데요. 네. 지금 뭐 토요타나 현대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도 있고, 아, 그 그렇죠. 다음에 스타트업인 테슬라나,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샤오퐁 니오 같은 데도 있고, 그 네. 다음에 아이테크 기업인 네. 구글 같은 것도 있는데, 아하. 지금 현재로 보면 테슬라나 네. 중국 니오 이런 데가 앞서가는 현상들이 보여서 음. 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은 1등이지만 위기감을 느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러니까 중국의 도전과 그 다음에 테슬라의 도전에 어떻게 같이 공동 정서를 펼 건가라는 것도 중요한 어떤 그 넓은 의미의 아. 그 협력 방안 모색의 일환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기존 자동차들이 위기감을 느끼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1등, 3등이 모였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네. 이게 결국 옛날에 우리 춘추 전국 시대하고 같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데 네. 경쟁을 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얼마나 깊게 협력하는가는 어쨌든 또 경쟁자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1위 메이커하고 3위 메이커가 협력해야만 될 정도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게 이번 아키오 도요타 회장의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아주 방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사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이 두 회사 모두 수소 자동차 좀 많이 추진하고 네네.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뭐 두 회사 다 늦었는데, 그래서 이게 수소 자동차를 좀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수소 자동차를 밀고 나가려고 그러면, 지금도 전기 자동차 하려고 그러면 전기 충전하는 장소가 많지는 않은데, 네. 수소 자동차 하면은 저거 수소를 충전해야 되는데 수소 충전하는 데는 뭐 몇 군데 되지도 않고, 그리고 수소 값도 보니까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소 자동차로 감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며, 수소는 어떻게든지 좀 더 싼 거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또 어떤 생각들을 자동차 회사들은 하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연구 제일 많이 하신 원장님이 좀 관련돼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수소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수소 자동차가 꼭 필요한 건가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네. 지금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휘발유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이 있고, 그렇죠. 디젤 엔진은 주로 상용차,
네. 대형 트럭 같은 데 많이 쓴다면, 네. 버스나 트럭 같은 데 많이 쓴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론 배터리 기술과 수소 기술의 발전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전기차는 승용차나 경상용차, 그 다음에 수소차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데, 특히 대형 트럭 같은데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음. 자동차를 열심히 하는 회사가, 제일 열심히 하는 회사가 현대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요타. 그 음. 다음에 BMW 이런 정도가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중국 업체들도 수소 자동차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어쨌든 음. 수소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는데, 현대가 가장 씩씩하게 거의 한 27년 동안 수소 자동차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충전하는 게 가장 글쎄 중요한데, 말이에요.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시간이 휘발유 자동차하고 똑같죠. 한 3, 4분이면 그 수소를 금방 충전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전기 자동차 같은 데는 충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충전 시설을 갖추는데 수소 자동차 충전 시설은 거의 한 30억 내지 40억이 들고요. 아, 그 다음에 전기 그러니까, 자동차 충전소를 만드는 데는 10억 내외가 들기 때문에 어,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임 박사님께 지적하셨다시피 수소를 어떻게 싸게 공급받느냐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수소 충전소를 어떻게 설치해서 그 수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소 충전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의 수요는 충전 시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스테이션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전기 자동차, 전기 충전하는 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고 실제요. 한 하니까 서너 이제 배 들죠. 그게 문제네요. 그게. 어쨌든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요새 보니까 수소가 이게 지금 자동차를 보니까 100km를 주행하는데 약 한 $10 정도의 수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근데 그럴랬더니 전기차나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적에 이 수소값도 조금 비싼 편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소를 충전해 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자동차가 이게 전기를 만들어내서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의 조그만 발전소를 안에다가 인제 내재화시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바깥에서 연료전지 발전소는 또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뭐 메커니즘은 뭐 충분히 다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게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 더 작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동차 내부에서의 연료전지화시키는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지금 발전돼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수소 자동차도 괜찮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예, 그 두 번째 거부터 말씀드리면 수소 자동차의 경우에 수소를 싣고 다녀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시켜서 결과적으로 그 전기를 발생시키면서 부산물로 냉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물은 그렇죠. 그냥 버려버리면 네네. 그 CO2 발생이 전혀 없는 무공해 자동차다. 단 그렇죠. 그 지금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게 전기를 써서 수소를 만들면 또 전기를 만들 때 벌써 CO2가 발생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러지 맞아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뭐 그 수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린 네. 수소도 있고 그레이도 있고 뭐 이러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격하고 관련되는데, 수소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는 지금 그게 대량 생산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음.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수소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수소 연료 공장을 자동차에다 실어낸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전기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된 단계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넥소라든지 미라이 같은 그 자동차들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지금 말씀드렸던 수소 가격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의 스택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거가 수소 자동차가 극복해야만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 가격이 그러니까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결국 잠깐 제가 요약을 하면은 기술적인 거는 사실은 다 되어 있다. 이제 네, 양산을 해야 되는데 양산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네, 먼저냐는 네, 건데 결국은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수소도 좀 더 값이 내릴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차 안에 연료전지 시스템도 값이 내릴 테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중화하기에 참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요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현 교수님, 우리 현 박사님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강의하시는 것 중에 제가 귀에 쏙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뉴 도미넌트 디자인, 네, 그러니까 도미넌트 디자인을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에서 누군가가 하고 네, 그것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많이 되는 게 우리가 기술 경영에서 네, 늘 얘기하는 건데 예, 이제는 내연기관의 시대가 끝나고 다른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예, 지금 뉴 다미넌트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거 좀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지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아주 쉽게 한번 해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을 가지고 경쟁을 거의 한 150년 동안 해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내연기관, 무슨 휘발유나 디젤 가지고는 어떤 CO2의 발생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2050년부터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가 제로가 되도록 만든다. 그래서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네,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고 뭐냐라고 하는데 그게 배터리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네, 수소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배터리가 되냐 수소가 되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고 지금 추세를 보면 배터리 전기차가 뉴 도미넌트 디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지금 이제 뭐 한 1,000만 대쯤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뉴 도미넌트 디자인이라는 게 완전히 고착된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배터리의 용량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배터리로 하느냐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차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X축으로 보면 전력구동, 네, 그러니까 배터리로 하느냐, 수소로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고 네, Y축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자율주행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은 전기자동차, Y축은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사실은 X축과 Y축이 분리된 건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전기나 수소로 구동이 되면서 자율주행의 5단계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는데 그게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제품의 이노베이션이 될 거냐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그거가 뭐가 되느냐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로 보면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존 자동차사인 토요타나 폭스바겐이나 현대 같은 것도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라는 하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아주 그냥 명쾌하게, 간결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 드려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좀 속 시원하게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것들 다음번에 한번 더 전화 드려 가지고 기술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테슬라나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들이 약진하고 있는데 약진하는 과정상에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우리 현 원장님한테 전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